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금리가 발표가 됐어요. 새벽 3시 무렵에 금리가 발표가 됐는데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기상 전이라서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미디어상에 0.75%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벌써 한 달 전부터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놀라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0.75% 금리 인상이 결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이 급등했어요. 지금 현재의 이제 상황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신 정책은 성명에 연준이 다음에 취할 조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향후에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한다던가 인상한다던가 이렇게 명확성을 제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GDP와 실업률 발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무슨 얘기가 이제 결정적인 게 있었냐면 9월 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최소한 0.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은 거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1% 금리 인상했다면 아마 지금 엄청난 폭락장이 있었을 거고,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FED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됐죠. 근데 이제 오늘 밤이 되나? 내일 좀 2분기 GDP가 이제 발표가 될 거예요. GDP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 일단 1분기 GDP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미 여러분들 아실 거고, 역성장 GDP가 발표가 됐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은 그 영향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1% 못한 어떤 근원적인 전 이유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실업자 청구자 지수도 이제 발표가 될 거고, 이런 실물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지표가 발표가 될 거예요. 거기다가 인플레이션 지수에다가 소비자 신뢰 지수가 쭉 토요일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발표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금리 인상이 0.75% 나와서 이게 9월까지 상승장이라고 단언해서 말할 수는 없다. 곳곳에 지뢰가 여기저기 설치돼 있다. 그래서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코노미스트 40명이 향후에 이제 7월달부터 9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 금리에 관한 견해를 펼쳤는데 일단은 맞았어요. 0.75% 금리 인상될 거라는 예견이 맞았고, 최소한 0.5% 금리 인상이 나와주면 지금보다는 나은 장세가 연이어서 8월달, 9월달, 거기다가 이제 11월달 0.25% 금리 인상이 만약에 된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리고 12월달 0.25% 이렇게 될지 아닐지는 중간중간에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거에 따라서 아마 여러 가지 어떤 그 변수가 작용을 하긴 하겠지만, 리세션에 이미 미국 경제는 들어갔고 전 세계 경제는 이미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11월에 중간선거, 미국에 이제 중간선거가 있고, 거기에다가 시진핑 주석 3년임에 관한 결정적인 뭔가 트리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도 몸살이는 전략을 두 정상이 취하지 않을까. 우리는 예의주시해서 그 정책 발표를 잘 봐야 된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FTX US가 미국 이용자 대상 주식거래 기능을 출시한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주식거래 기능을 출시한다. 우리나라도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도드라지게 업비트가 가상자산 거래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식시장하고 관련해서 뭐 예전에 이제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경계선이 어느 순간 허물어지는 시점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죠. 가상자산 시장과 주식시장의 벽이 허물어지는 어떤 그런 시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행을 통해서 PB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투자를 하고, 또한 가상자산 투자가
증권 시장하고 연계돼서 더 많은 유동성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고 어쨌건 그렇게 되지 않을까. 3차 산업혁명과 관련돼 있는 많은 주식들은 앞으로 녹아서 점진적으로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우회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발표되면서 나스닥이 여기에는 3.67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4시 14분 새벽. 근데 아마 지금 4.5%인가 거기까지 아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등을 한 거죠. 급등은 조정을 불러온다는 거를 항상 명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우존스 자스와 S&P 500 지수 달러 인덱스는 당연히 예상치보다 금리가 그냥 뭐 합리적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약간의 이제 소강 상태를 보였고, 비트코인은 22,700달러, 뭐 800달러, 600달러 언저리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더리움을 뭐 중심으로 해서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인 반등세가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제가 어저께 영상을 따로 특별히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그냥 어저께 너무 피곤해서 그냥 만들지 않아. 어저께는 그냥 쉬어버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따가 상황을 봐서 개별적인 알트코인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 표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요 근래 이더리움 클래식이 좀 많이 떨어졌다가 다른 코인하고 같이 떨어졌다가 막 이렇게 상승을 하고,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뉴스가 막 계속 터져 나오면서 계속 이제 퀀텀 점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내가 팔면 오른다라는 이 법칙이 여기에 아마 고스란히 적용이 될 거예요. 이 코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코인이 어느 순간 막 이렇게 올라가는 어느 그 시점이 다른 코인에도 분명히 적용이 될 거라는 거죠. 이더리움 포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게 비단 이더리움 클래식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코인도 사실 상호 관계,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 그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내가 투자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확신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확신을 못 갖다가 뉴스가 터지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다른 유튜버들도 숟가락을 얹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거죠. 뭐 대중이란 사람들이 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가 한번 분석을 해서 확신을 가지면 끝까지 믿고 밀어붙여야 돼요. 큰 수익이 날 때까지. 그래야 비트코인에서 큰 수익이 나듯이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있는 알트코인들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그리고 피터 시프가 이번에 이제 금리가 발표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해 주셨는데, 세 번째 질문을 받았다. 리세션에 관해서 그는 경제가 현재 리세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로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 경기 침체 아니라고 언급을 했대요. 그리고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회피했대요. 그것에 관해서 그는 또한 경기 침체를 정의할 때 GDP의 중요성을 경시했다. 과거에 1분기에 GDP가 급락을 했었던 거, 역성장을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했던 거에 관해서 경시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2분기 GDP가 곧 이제 며칠 안에 이제 곧 발표가 하루 안에 이제 발표가 될 텐데, 거기서도 GDP가 꺾이는 방향성이 확실히 나오면 9월 달에 금리 인상 시점, 그러니까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는 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추후에 이제 말씀드릴 거고, 이거는 전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재미난 뉴스죠. 러시아 중국에 있는 가스관 시베리아 베이징 상하이 연결 노드스트림은 지금 100%에서 가동률이 40%로 줄여놓은 현재의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독일로 들어가는 그 가스관이, 독일로 가는 그 에너지가, 근데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은 가스관이 더 연결을 시켜놨네요. 이거 보면은 참 생뚱맞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나요? 전 세계 경제 메커니즘에서, 경제에서, 카테고리에서 거의 북미 말고 두 번째 자리에 차지하는 게 거의 유로존이거든요. 기존에
3차 산업혁명에서 완성차를 비롯해서 철강이라든가 전반적인 산업을 이끌고 가던 거기 에너지를 끊어버리고 중국으로 들어간다. 과연 글로벌 리스들이 생각하는 커다란 어떤 그 퍼즐이 과연 뭘까요? 이 뉴스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서방 국가가 러시아산 에너지를 제재했기 때문에 러시아산 에너지는 시장 가격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러시아산 석탄과 원유의 수입량이 계속 늘고 있다. 지금 유로존은 헐값이 아니라 엄청나게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가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상황.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 그 반면에 중국에는 러시아가 헐값의 에너지를 제공해 주고 있다. 과연 무슨 그림이 지금 그려지나요? 자, 그리고 미 경기 침체 피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작은 충격에도 침체될 거다. 자, IMF, 세계은행에서 이미 예견을 했었어요. 자, 어떻게 될지 북미와 선진국의 경제와 중국을 위시한 동아시아와 인도, 이머징 국가들이 과연 어떻게 포지션이 체인지가 되는지 그 트리거 포인트가 점점 명확성이 구체화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입니다. 이미 제 채널을 통해서 2018년부터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예견했던 일인데 서서히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어쨌건 우리는 그냥 여기저기 가상자산에 투자해놓고 누워서 그냥 굿이나 보고 그냥 떡이나 먹으면 된다 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정해져 있는 길, 그리고 이런 전 세계 어떤 그 블록 경제화 된 상황에서 포지션의 변화가 있으면서 통화 시스템에도 많은 아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스위프트 1은 점점 크랙이 가서 사라지기 일보 직전으로 2030년까지 될 거고, 스위프트 2.0이 되면서 과연 XRP는 그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할 건지, 그리고 그 스위프트 2.0과 코인 생태계는 과연 무슨 관련이 있는지, 여기에 사실은 해답이 있는 거지, 당장 코인 가격이 10% 올랐네, 8% 내렸네, 이게 중요한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잘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아마 어마어마한 백만장자들이 향후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구체적인 코인에 관한 얘기는 두 번째 영상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나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조사를 해놓은 자료가 있는데,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텔리움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